안녕하십니까. 속속닷컴의 윤승현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속속닷컴의 윤선생입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번에 강의할 내용, 소개할 내용은 알지그램마입니다. 그 알지그램마라는 말이 많이 생소하죠. 근데 알지그램마는요, 니딩 그램마에서 니딩의 R자, 그램마의 G자를 따서 만든 겁니다. 이거는 기존에 있는 영문법들이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공부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거의 6년 동안 공부를 해도 사실 문법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문법을 완벽하게 하고 있고 완전히 다 이해했다고는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해봤죠. 어떻게 하면 영문법을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독해를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거를 어떤 선에서는 기준점을 잡아주고 그 후에 뭔가를 확장시키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기준점이 될까 해본 게 바로 리딩이었습니다. 리딩이라는 것은 사실 읽기인데 외국인들이 정말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쓰는 게 리딩이잖아요. 글을 참 잘 쓰는 사람들이 쓴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다시 리스닝으로 바꾸기도 하고 라이딩으로 바꾸기도 하고 다시 스피킹으로 다시 대답하는 방법으로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점을 정해본 게 바로 리딩 그램마고요. 구조는 11가지 문법으로 나눠봤고요. 5가지는 기본 독해를 위한 문법이고 6가지는 시험에서 출제자들이 어떻게 이 문장을 써서 말을 꼬는지에 관한 문법을 써놓은 것이 바로 알지그램마입니다. 나중에 알지그램마 섹션 하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강의할 내용은 한국 사람이 이렇게 공부해야 영어가 쉽답니다. 제목이 상당히 거창하죠. 거창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한국 사람들 공부를 할 때 미국 사람은 약간 다르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한번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미국 사람 같은 경우는 영어 공부를 할 때 태어나면서 사실은 엄마가 mother이라는 것을 계속 사운드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아이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보여주죠. 보여주면서 mother, mother, mother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2만 번 정도 아이가 연습을 한답니다. 그 후에 그 주변에 있는 사물로 사운드 매칭시키면서 계속해서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은 사실은 엄마가 그런 역할을 해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학원을 다니던가 아니면 과외를 하던가 이런 방식을 써야 되겠죠. 근데 사실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 2시간, 3시간 정도 가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들을 제가 오랫동안 고민해보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다음 장과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요거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자, 한국 사람들이 영어 공부를 할 때 가장 편한 방식은 뭐냐? 바로 어휘를 공부하고 문법을 공부하고 독해를 공부하고 듣기를 공부하고 쓰기를 공부하고 말하기를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외국인들은 듣기를 하고 말하기를 하고 학교에 가서 독해를 배우고 쓰기를 배우고 거기에 기초적인 과정인 어휘와 문법을 배우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기준점을 독해에다 정해놓고 나서 독해를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의 것들, 즉 어휘와 문법을 기초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듣기와 말하기를 응용이라고 나눠놓고 생각하면 가장 쉽겠죠. 그러면 순서적으로 한번 볼게요. 어휘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영어가 보통 68만 단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얘기 때문에 100만 단어라고 하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한 68만 정도 되고요. 그렇다 해도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스터 보카에다가 프로그램을 짜서 만들어 보니까 한 80% 정도가 거의 다 겹쳐요. 한 80%가 겹치는데 요 단어를 모아놔 봤어요. 그래서 어휘 공부를 할 때는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모든 문장에서 모든 지문에서 모든 시험에서 나오고 있는 한 2,500단어 정도로 무턱대고 외워야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단어라는 것은 발음될 때 바로 외워진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사운드가 없는 구시대적 그 상황이죠. 그때 저희들은 페이퍼, 즉 사전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보통 쉬운 단어들은 한 4-5번 찾아보면 그냥 끝났었는데 어려운 단어들은 12번에서 한 30번? 어떤 거는 한 50번 가까이 찾아도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마스터 보카에서 넣는 것처럼 무조건 사운드를 통해서 흉내를 내시면서 단어를 무식하게 외우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쉐도잉이라는 방식이고요. 그걸 통해서 한 2400단어 정도를 빠른 속도로 외워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외운다고 해서 사실 68만 단어를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통 요즘 수능에서는 4500단어에서 5000단어 수준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까지 단어를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비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면 접두사, 전미사, 어근이라고 되어 있죠. 이 접두사와 전미사, 어근이 상당히 말이 어렵죠. 근데 아주 간단해요. 두자가 머리구 두자고 밑자가 꼬리 밑자잖아요. 그러면 어떤 단어 앞에 붙는이라는 뜻이 되고 어떤 단어 뒤에 붙는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단어에 프리시 그러면 프리가 접두사가 됩니다. 그래 프리퍼레이션 그러면 션이 전미사가 됩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어근이 되겠죠. 그러면 이 접두사와 전미사와 어근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배 이상 단어를 확장시켜주는 역할이 있다고 했죠. 아까 free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다 free see, free know, free tell 이렇게 되면 전부 다 free가 앞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see나 know나 tell은 다 알고 계시죠. see는 보다, know는 알다, tell은 말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보는 것, 앞에서 말하는 것, 앞에서 아는 것 한번 유추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이게 바로 뜻이 예견하다, 예상하다 이런 뜻이 돼요. 그렇다면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봤을 때 전미사부터 한번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겠네요. 영어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보게 되면 주어 플러스 잠시만요.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형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는 무조건 명사가 올 것이고요. 동사 자리는 동사가 당연히 오겠죠. 그 명사 앞에는 형용사, 부사가 꾸며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어떤 단어가 잘 모르는데 이게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명사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접근이 가능해요. 무슨 얘기냐? 전미사는 바로 위치, 즉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li는 무조건 부사, FUL, full 같은 경우는 형용사, 션, TION은 명사를 나타내기 때문에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형태든 다른 형태든 관계대명사가 붙어도 사실은 구조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접두사하고 전미사는 뭐 하는 거냐? 어근은 뭐 하는 거냐? 바로 이런 형태다. 아까 free가 뜻 자체가 무슨 뜻이라고 했었어요? 압이라는 뜻이었죠. 이런 어근을 파악을 하다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도 요 정도 뜻이 되겠네. 예를 들어 하이트에서 H이 무슨 뜻이에요? 여돌이잖아요. H가 들어가면 보통 무슨 뜻이에요? 뭔가 높이를 나타내는 듯한 느낌이죠. 그래서 H 높은 의미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요 정도 뜻이 되겠네 라고 파악을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자기가 어휘력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잘 쓰는 뜻이라고 되어 있죠. 이 잘 쓰는 뜻이라는 게 재밌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작가들이 내는 단어 뜻은 상당히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정해져 있는데 잘 쓰는 뜻이란 건 예를 들어 place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봐요. 우리 place라는 단어는 장소로 많이 쓰이죠. 근데 실제로 동사 뜻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친구들은 잘 몰라요. 근데 동사 뜻은 바로 제자리에 놓다. 푸시라는 뜻이에요. 내가 항상 장소를 외웠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동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동사 뜻을 갖고 있는 것을 알았다면 놓다, 푸시라는 뜻을 금방 접근이 가능하겠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플레이라는 단어 아시죠? 플레이가 무슨 뜻이에요? 플레이어 기타를 치다 요 정도죠. 근데 실제로 수능이나 모든 시험에서는 플레이는 역할을 하다라는 뜻으로 됩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농담도 많이 해요. 스트라이크라는 단어 아시죠? 스트라이크는 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떤 친구가 would you strike me 이런 농담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변태도 아니고 스트라이크 나를 쳐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스트라이크는 감동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move도 감동시키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could you move to me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옮겨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감동시켜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뜻도 됩니다. 그 다음에 문법을 한번 살짝 넘어가 볼게요. 문법이라는 것은 보통 15강에서 60강 또는 80강으로 나눠서 세부적으로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문법하고 어법이라는 걸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문법이라는 것은
어떤 글에서 어떤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의미나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사실은 문법이 아니고 어법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토익에서는 콤마 다음에 대시 무조건 답이다. 전치사 다음에 대시 무조건 답이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어법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콤마 다음에 ing 하면 무조건 명사, 콤마 다음에 ed는 무조건 전치사다. 이런 것들 어법이에요. 이런 거 공식은 한 20가지 공식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할 때 문법은 용어와 개념 위주로 하시고 실제로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어법 개념으로 가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기초적인 어휘와 문법을 하셨다면 그 다음에 독해 쪽으로 좀 가봐야 되는데요. 독해가 상당히 어렵죠. 제가 과거 토플 강사를 하면서 문장 구조를 보고 그 다음에 SAT, GRE, GMAT, 그 다음에 수능, 내신까지 내려오면서 이게 독해 지문을 많이 다뤄봤어요. 좀 다뤄봤는데 이런 것들이 단어 수준 빼고 나서는 몇 가지 패턴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턴들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45가지 공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봐서는 한 11가지 문법적 사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서로 제가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한테 소개할게 앞쪽에서 어휘 문제뿐만 아니라 어법 문제뿐만 아니라 알지그램마 형태, 그 다음에 단문 45공식, 그 다음에 지문 17 유형까지 해서 그 수능까지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독해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리스닝 파트가 좀 걱정되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리스닝 파트는 사실은요, 저는요, 학생들한테 거의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미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쉐도잉이라는 방식을 씁니다. 쉐도잉이라는 건 아주 간단한 겁니다. I love you 이렇게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하면 성우가 I love you 그러면 제가 반박자 쳐도 따라가는 겁니다. 성우가 I love you 그러면 you love 쪽쪽 들어갔을 때 제가 I love you, I love you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우의 목소리를 계속 흉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해주고요. 1번부터 22번까지 항상 리스닝은요 1번의 유형이 같고 2번의 유형이 같아요. 그러면 사실 말하고 대답하고 딴지 걸고의 형태가 항상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 형태만 얘기해주고 문제 풀이법만 가르쳐주면 시험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리스닝 같은 경우는 자기가 스스로 발음을 해서 발음이 될 때 반드시 들린다는 정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매일 얘기하는 게 있어요. 리스닝을 잘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바로 독해부터 잘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해석이 안 되는데 들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독해 쪽을 열심히 해서 이거를 산문체, 즉 독해 형태와 리스닝책, 즉 구어체 문장을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후에 어느 정도 연습이 됐다면, 들린다면 그 다음에 쓰기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쓰기 연습에 가게 되면 이런 것들을 보면 쓰기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지문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쓰기도 나눠보게 되면 구어체 문장의 쓰기와 그 다음에 산문체 쓰기가 두 개가 있어요. 구어체 문장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황을 갖다 놓고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쓰기 문장의 산문체로 가면 산문체에서는 설명문과 선택문과 동의문과 비교문으로 되어 있어요. 나중에 제가 만날 게 있으면요. 이거 구조는 제가 다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연습이 됐다면 사실은 쓰기와 듣기를 통해서 듣고 나서 쓰기를 통해 어느 정도 연습이 됐다면 짧은 문장으로 말하기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뒤쪽에서 제가 easy conversation, 즉 쉽게 말하는 방식하고 power real conversation을 두 개로 나눠서 제가 강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저는 항상 강의를 하면서 우리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이거는 수업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편하게 어떤 드라마를 본다든가 어떤 놀이를 하는 형태를 생각하면서 편하게 들어라. 그러니까 애우려고 절대 하지 마라.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게 있다를 파악하고 나서 이게 어느 부분을 어떻게 외워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점점 확장 형태가 아니라 줄여나가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방송과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계속 보게 될 텐데요. 꼭 영어를 빠른 시간에 정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